저는 국립암센터에서 20년째 암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병원보다 식탁 위에서 벌어진 기적에 관한 겁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박사님, 암은 결국 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흔듭니다. 운이라기보단 습관이라고 말하죠. 제가 본 수천 명의 환자들 중엔 정말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색깔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빨강, 초록, 노랑. 색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연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특정 색깔의 채소와 과일이 암세포의 성장을 늦추고 심지어 사라지게 만든 사례까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색, 바로 흰색이었습니다. 한때 위암과 대장암을 동시에 진단받은 이석현 씨.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다시 살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수술 후 그는 제게 약속했죠. 이제부터는 식탁부터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5년 뒤 그는 건강검진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매일 아침 흰색 채소와 과일로 만든 샐러드. 양파, 버섯, 배, 사과. 딱 그거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수치가 달라졌고 면역 지표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학의 시작은 약이 아니라 먹는 것이라는 걸요. 식품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흰색 식물에는 플라본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손상된 DNA의 회복을 돕습니다. 게다가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면역세포를 깨워 세포 단위의 싸움을 시작하게 하죠. 이건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수십만 명을 15년간 추적한 국립암센터의 연구가 증명했습니다. 하루 190지 이상의 흰색 채소와 과일을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장관암 발생 위험이 41%나 낮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 그리고 가족의 웃음이 되돌아온 숫자죠. 저는 이 결과를 보며 한참 동안 모니터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색을 무시하며 살았는지를 처음으로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식사 전에 색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늘 흰색 음식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만 그 다음으로 꼭 강조하는 색이 있습니다. 바로 빨강과 노랑, 뜨겁고 생명력 넘치는 색들이죠. 빨간 토마토, 노란 단호박, 주황빛 당근. 그저 식탁을 채우는 색이 아니라 몸속에서 산화와 싸우는 방패였습니다. 몇 년 전 흡연 경력이 30년 된 김도현 씨가 찾아왔습니다. 위암 전 단계 진단을 받고 담배를 끊겠다고 다짐하던 날이었죠.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뭐든 바꿔야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죠. 그럼 색부터 바꿔보죠. 빨간색으로. 그날 이후 그의 식탁엔 토마토, 파프리카, 단호박이 늘 올랐습니다. 3달 뒤 그의 혈액 속 산화 수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놀랍게도 암세포의 성장 억제 수치가 실험 기준치 이상으로 개선되었죠. 빨간색 식품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체내에 불필요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담배나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가장 강력하게 제어하는 색이 바로 빨강입니다. 그 다음이 노랑입니다. 노란색 채소와 과일에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이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은 체내에 들어오면 비타민 O로 바뀌어 세포의 재생력을 높여주죠. 특히 단호박은 항산화 능력이 흰색 식품의 1.5배에 달합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카로틴은 면역세포의 활동성을 강화해 바이러스나 변이세포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약보다 강한 색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웃지만 며칠 지나면 진지해집니다. 한 번은 외래 진료가 끝난 뒤 제가 잠시 식당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어떤 중년 부부가 제 앞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더군요. 여보, 오늘은 빨간 음식 먹자.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습관이 쌓여 만든 문화라는 걸요. 빨강은 몸을 지키는 방패, 노랑은 회복을 돕는 불빛, 그리고 그 두 색이 어우러질 때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끼라도 빨강노랑 식품을 섞어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간 기능과 면역 수치가 평균 25% 이상 높았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의학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의 선택이 만든 통계라고요. 우리가 식탁에서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가 몸속에서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 그걸 모른 채 매일 살아간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식탁이 당신의 병실보다 더 강력한 약입니다. 빨강과 노랑이 몸의 불씨를 지켜준다면 초록과 보라색은 그 불을 안정시키는 색입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는, 말하자면 천연의 조율자죠.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엔 평생 육류 중심 식단을 고집했던 강민호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장암 2기 판정을 받고 나서야 처음으로 초록색 음식의 의미를 묻더군요. 선생님, 초록색이 뭐가 그렇게 좋은 겁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몸속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빗자루입니다. 초록 식품에는 클로로필, 즉 엽록소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몸속 독성 물질과 결합해 배출을 돕고 간의 해독 기능을 높여줍니다. 강민호 씨는 그날부터 매일 점심에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챙겼습니다. 2달 뒤 그의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학적 설명이 가능하지만 저는 그보다 습관의 변화가 만드니라 믿었습니다. 초록색이 몸속의 균형을 잡는다면 보라색은 세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포도, 가지, 블루베리 같은 색들이죠. 보라색 식품에는 안토시아닌이란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건 세포막을 단단하게 만들어 외부 자극이나 염증으로부터 세포를 지켜줍니다. 특히 연구에 따르면 보라색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암 재발률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보라색 속 항산화 물질이 암세포가 다시 자리 잡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저는 그 데이터를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자연이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구나. 의학이 수십 년 걸려 찾은 원리를 식물은 이미 색깔로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빨강은 싸우고, 노랑은 회복하고, 초록은 정화하고, 보라색은 지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약국에 가기 전에 먼저 시장에 가세요. 거기엔 의사보다 더 오래된 치료법이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제 진료실을 찾은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박사님, 덕분에 아내와 다시 밥을 함께 먹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어떤 논문보다 큰 보상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기계나 약이 아니라 함께 먹는 시간과 세계 조화였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영상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식탁에 색을 올리세요. 그게 가장 손쉬운 암 예방이고 가장 인간적인 의학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빨강, 노랑, 초록, 보라. 그 색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그건 제게 또 다른 응원의 색깔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의 식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통계를 봐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그래프보다 강력한 건 사람의 얼굴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외래 진료 중 70대 환자 이은정 씨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위암 수술 후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죠. 박사님, 약은 잘 챙기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저는 차트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하루에 채소는 얼마나 드세요?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거의 안 먹어요. 그게 도움이 돼요? 그날 저는 그녀에게 색깔 식단 일지를 써보자고 했습니다. 하루 한 번, 빨강, 노랑, 초록, 보라 중 최소 2가지 색을 넣은 식사. 딱 3주만 지켜보기로 약속했죠. 3주 후 진료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그녀의 얼굴빛이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신기하죠? 얼굴이 맑아졌다는 말도 들었어요. 피검사 결과도 같았습니다. 간 효소 수치, 면역세포 수치 모두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색은 약보다 빠르다. 국립암센터의 15년 추적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흰색 채소 190지 이상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장관암 위험이 41% 낮았습니다. 빨강 노랑 식품을 함께 먹은 그룹은 위암 재발률이 평균 30%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초록과 보라색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항산화 수치가 일반인보다 2.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식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며 20년 전 제 스승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박 선생, 의학의 끝은 다시 식탁으로 돌아가. 그땐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의 식단만 봐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보입니다. 빨강이 적을수록 몸은 지치고 초록이 부족할수록 마음이 무겁죠. 보라색이 빠진 식탁은 늘 피로에 시달립니다. 최근 저희 연구팀은 색과 면역력의 상관관계를 다시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5가지 색을 고루 섭취한 사람은 감기염증, 피로 등 만성질환 발병률이 평균 38% 낮았습니다. 단 한 끼라도 색을 챙긴 사람들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색이 가진 에너지가 우리 몸의 세포를 깨우는 겁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오늘의 식탁은 내일의 혈액 검사표다. 색깔이 많은 식탁일수록 결과표는 언제나 밝았죠. 이런 결과를 볼 때마다 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약을 줄이기 위해 식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의사로요.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식사의 색이 곧 인생의 색이라는 걸요. 저는 늘 과학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혈액 수치, 세포 그래프, 항산화 지수. 그게 의사의 언어라고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 한 환자의 말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날 진료실에 들어온 건 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던 장미정 씨였습니다. 그녀는 마스크 위로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죠. 박사님, 오늘은 버섯국 끓였어요. 사과랑 배도 같이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치료보다 삶이 느껴졌거든요. 그동안 저는 환자에게 약과 수치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식탁 이야기를 하며 웃는 얼굴을 봤습니다. 그게 진짜 회복의 모습이었죠. 그 후로 저는 진료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환자에게 먼저 묻습니다. 오늘은 어떤 색을 드셨나요? 그 질문 하나가 대화의 온도를 바꾸었습니다. 누군가는 빨간 토마토를 말하고 누군가는 노란 단호박을 말했습니다. 그 대화 속엔 약보다 더 따뜻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암을 이기는 건 의학이 아니라 생활의 온도라는 걸요. 그리고 그 온도를 만드는 건 색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통계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다. 그래서 최근엔 젊은 의사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진료는 설명이 아니라 공감이다. 색깔을 이야기하면 환자는 고개를 들고 수치를 이야기하면 고개를 숙이죠. 그 차이를 저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고기보다 브로콜리가 좋아요. 그 웃음이 어찌나 밝던지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의학은 숫자로 발전하지만 사람은 마음으로 변합니다. 저는 다시 환자 일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각자의 색깔이 기록된 식단표. 그건 마치 인생의 색깔표 같았습니다. 빨강은 도전, 노랑은 희망, 초록은 균형, 보라색은 지혜. 그 색들이 모여 한 사람의 생명을 다시 그려내고 있었죠. 그걸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질병만 보는 의사가 아니라 색으로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자고요. 그리고 이 말을 영상 앞에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색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제가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지켜본 가장 인간적인 의학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학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삶의 가장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색을 먼저 고르는 식사. 밥상 앞에 앉기 전에 오늘은 무슨 색을 먹을까?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첫 신호입니다. 흰색으로 몸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빨강으로 세포의 활력을 높이고, 노랑으로 피로를 덜고, 초록으로 몸의 독소를 씻고, 보라색으로 세포를 지키는 겁니다. 이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냉장고 속 사과 하나, 마트에서 산 양파 한 망,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엔 흰색, 점심엔 초록, 저녁엔 보라. 이렇게 하루 3가지 색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5가지 색을 고루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27% 낮았고 수면의 질이 20% 이상 개선됐습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식탁 위에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여러분께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식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의학이 알려주는 암 예방의 첫걸음은 약도 수술도 아닙니다. 매일의 색깔 한 접시. 처음엔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가 밝아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하루의 의식 리추얼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완벽히 바꾸라는 건 아닙니다. 단 하나의 변화면 됩니다. 그게 사과 한 조각이든 브로콜리 한 송이든 그건 분명한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하루 중 단 한 번이라도 색을 떠올려 보세요. 식탁 위의 색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당신의 삶을 다시 그릴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20년 동안 환자들에게서 배운 진짜 의학의 정답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병원 안에서 수많은 생과 사를 보았습니다. 그 중엔 약으로도 수술로도 회복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밥상을 바꿨습니다. 누군가는 흰색 사과로 하루를 열었고 누군가는 초록 시금치로 저녁을 닫았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결국 삶과 죽음의 길을 갈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결국 의학은 사람의 손끝에서 완성되는구나. 약은 의사가 주지만 건강은 자신이 만드는 겁니다. 그 출발점은 언제나 색깔 한 접시였죠.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단 한 끼라도 색을 올려보세요. 그게 사과든 버섯이든 브로콜리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그 변화를 기억할 겁니다. 세포가 반응하고 혈액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냉장고 문 하나만 열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늘 환자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색이 내일의 생명을 지킨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제가 수많은 환자 곁에서 직접 본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뿐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과학이 증명한 식습관과 생활의학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더 많은 사람들의 식탁을 바꾸고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나는 내 몸에 색을 선물한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바꿀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립암센터의 의사 박광식이었습니다.